지난 시간에 디자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더지를 움직이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두더지를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두더지를 좀 움직여 봅시다. 두 번째는 그 두더지를 우리가 잡는 방법으로 코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코딩도 설계를 한 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단계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진행했냐면 먼저 코드를 좀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코딩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더지가 움직이는 코드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니까 move more이라는 프로시저가 있네요. 이 프로시저는 뭐 하는 거냐면은 모래 두더지의 X좌표와 Y좌표를 우리가 바꿔주게 됩니다. 두더지는 좌표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를. 근데 X좌표와 Y좌표를 요렇게 세팅하고 요렇게 세팅하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랜덤하게 두더지의 위치를 랜덤하게 이렇게 바꾸겠다. 임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결국 두더지의 X좌표, Y좌표를 임의 위치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전역 변수 있었죠.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에 스코어라는 변수를 뒀는데 처음에 점수가 0점이야. 그래서 0점으로 초기화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또한 프로시저, 또 다른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스코어 라벨이 있었잖아요. 그 스코어 라벨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쭉 보니까 LB 스코어, 라벨 이름이 LB 스코어였잖아요. 걔를 스코어하고 현재 스코어로 이렇게 조인해서 보여주는, 즉 현재 스코어로 보여주는 그러한 코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 몰 타이머네요. 몰 타이머가 뭐였죠? 사실 클락 컴포넌트였어요. 이름 바꾸니까 오히려 헷갈리긴 하네. 몰 타이머가 클락 컴포넌트인데 얘는 몇 초마다 얘가 이렇게 이네이블 되도록 돼 있죠. 우리가 앞에서 코딩을 할 때 설계에서 0.5초라 그랬죠. 0.5초마다 뭐를 호출하냐면 move 뭐를 호출합니다. 얘를 호출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0.5초마다 두더지를 움직이게 하는 그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블락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디자이너는 뭐 하는 거였죠? 디자이너는 우리가 화면을 설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락스에서 우리가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두더지는 캔버스에 임의 위치, 영어로 랜덤 포지션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요 프로시저스에서 요 프로시저, 기본 프로시저를 하나 갖다 놓고 얘 이름을 우리가 move more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move more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그리고 이 move more를 우리가 나중에 호출해 주면 되는 거죠. 이 move more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냐, 지금 했던 거 제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프로시저의 이름을 move more이라고 이제 타이핑해서 프로시저를 내가 하나 새로 만든 겁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프로시저가 되겠죠. 이 프로시저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더지의 위치를 임의 위치로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자, 두더지의 X좌표, Y좌표를 변경하기 위해서 먼저 X좌표를 변경하기 위해서 뭐를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몰에 대한 여러 가지 블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et 몰의 X를 또 밑에 set 몰의 Y를 이런 블락이 있네요. 그 중에 우리는 X좌표에 먼저 관심이 있어. X좌표는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주로 캔버스죠. 캔버스 위에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캔버스에 이 X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다 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띠딕 하고 요 안에다가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홈에 맞추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X좌표를 맞추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맞출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임의 위치라는 게 뭐야? 임의 위치라는 거는 랜덤 위치라는 거야. 랜덤 위치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로 제공을 해줘요. 자,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랜덤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X좌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 숫자를 내가 하나 받아들여. 이건 누가 주냐? 함수가 줍니다. 그 함수는 또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느냐?
수학, 매스 라이브러리에 있어. 그냥 그걸 나한테 제공해줘. 근데 걔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 숫자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7, 뭐 0.3 이런 숫자를 주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캔버스 가로 크기 빼서 모래 가로,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이거 뭐 산수인 줄 알았더니 수학이 돼버렸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두더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여러분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이야. 그러면은 캔버스가 가로 크기가 100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0이야. 0.3이 왔어. 얘가 0.3을 리턴해줬어. 랜덤 숫자가. 그럼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0.3을 100에다 곱하면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0.7이 왔어. 0.7에다 100 곱하면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랜덤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근데 왜 모래 가로 크기는 왜 뺍니까? 자, 문제는 1이 왔다 그래봐요. 1이. 여기에서 랜덤 숫자가 1이 왔어. 그럼 두더지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100에. 그럼 두더지가 이 밖으로 튀어나가요. 캔버스 밖으로. 그렇죠. 그래서 100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두더지 크기가 20이라고 하면은 두더지는 여기에 두더지가 오면 안 돼. 두더지가 여기에 오면 안 돼. 여기, 즉 80까지만 올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100이면은 두더지의 크기를 빼서 80. 자, 0에서부터 80까지만 두더지가 움직이게 해줘라. 이런 의도예요.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번, 3번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두더지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캔버스의 크기에다가 여기 써놨네. 캔버스의 크기에서 여기는 빼줘야 돼. 여기. 왜냐면 여기 하면 두더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위치하거든. 여기가 80이라고 하면은 여기 총 100까지 두더지의 크기가 20이면 거기를 딱 맞춰서 위치를 하거든. 그러니까 두더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도록 해라 라고 해서 100에서 20을 빼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캔버스의 크기를 앞에서 얼마로 했어요? 300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두더지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20이면 요만큼 빼고 그럼 얘가 280일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280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모래 가로 크기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0.0과 1 사이의 랜덤 숫자를 하나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두더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다 곱하면은 여기 두더지의 X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두더지가 가질 수 있는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고요.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캔버스의 가로 크기에서 모래 가로 크기를 빼준 거야. 자, 여러분들 이해 안 가면은 놓고 자세히 여러분들이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X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랜덤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가로 크기에서 모래 가로 크기를 빼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줘요. 그래서 이 X는 랜덤 프랙션이라는 요거는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나한테 제공을 해줘.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나한테 실수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숫자에다가 캔버스의 가로 크기는 more canvas.width라는 게 있어요. more canvas.width라는 게 우리 블락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more의 가로 크기는 more.width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시작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됩니다. 자,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만약에 여기가 나오면 두더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위치가 여기가 나오면 두더지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여기를 이 영역을 시작 위치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야. 야, 있잖아. X좌표는 랜덤 프랙션에다가 이렇게 몰 캔버스의 위드에서 몰의 위드를 빼주면 된대. 그 죄다 그걸 우리는 뭘로 하느냐? 블록 코딩을 해. 자, 이런 거 코딩할 때는 먼저 요거를 가져와야 돼. 곱하기는 어디 있냐? 매스 라이브러리에 곱하기 블록이 있죠. 곱하기 블록을 여기다 띵 하고 맞춰줘.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겁나 많이 했던 그거죠. 그걸 갖다 놓고 여기 왼편에는 뭐가 오겠어요? 맞아요. 랜덤 프랙션. 오른편에는 또 이게 와야 되겠네? 그럼 아마도 빼기를 또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자, 곱하기 블록을 셋에다 맞췄습니다. 근데 왼편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랜덤 프랙션. 랜덤 프랙션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생성해주는
매스. 야, 굉장히 친절해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나한테 줘요. 매스를 선택해 보니까 여기 랜덤 프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랜덤에 관련해서 이게 뭐 시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 요 말고도 다른 함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해 나가면서 다른 함수에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도 찾아다 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관심 있는 건 랜덤 프랙션이야. 그러면 얘는 0부터 1 사이에 실수를 나한테 하나 갖다 줘요. 실수, 리얼 넘버예요. 실수를 이제 가져다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건 가져다 주고 이 뒷부분은 어떻게 코딩해야 되냐면 이걸 코딩해야 돼. 몰 캔버스의 크기에서 몰의 위드를 빼줘야 돼. 빼기는 또 어디에 있어? 요 매스에 있네. 매스에 빼기 블록을 가져다가 짜자잔 찍 하고 여기다 맞춰 놓습니다. 그렇죠? 맞춰 놓고 요 홈에다가는 뭘 집어넣고, 맞아요, 몰 캔버스의 위드를 집어넣고, 요 홈에다는 뭘 집어넣고, 몰의 위드를 집어넣고, 우리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차례차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몰 캔버스를 선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블록이 나오는데 그 블록 중에 몰 캔버스의 위드는 요걸 가져다 쓰면 돼요. 간단하죠? 요걸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몰을 또 선택해보면 몰의 위드는 또 여기 있어. 요걸 가져다 쓰면 돼요. 요게 이제 설명이 여기 하나씩 있죠. 몰 캔버스의 위드를 몰 캔버스 점 위드라고 되어 있는 거야. 걔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의 위드를 요 오른쪽에다 가져다 놓으면은 빼기 연산이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끝났어요? 그죠? 여기 우리 move 몰이라는 프로시저 안에서 두더지의 x좌표를 세팅을 한 거야. 랜덤한 x좌표를. 자, x좌표가 끝났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y좌표도 해야 되죠. y좌표도 x좌표하고 유사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방법이야. x를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가능한 y는 역시 랜덤 숫자를 하나 0부터 1 사이 얻어. 그 다음에 캔버스에 이번엔 가로가 아니라 세로 크기. 그죠? 그리고 여기가 0인데 그 다음에 몰이 이만하면 여기까지만 와야 돼. 요거는 캔버스의 세로 크기에서 몰의 세로 크기를 빼주면 되죠. 그건 하이트야. 그죠? 예. 요렇게 몰의 캔버스의 하이트에서, 이거 하이트야. 그 다음에 몰의 세로 크기, 몰의 하이트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이 부분이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가요. 물론 두더지가 이렇게 잘릴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안 넣으면은 두더지가 좀 잘려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볼품없는 게임이 되죠. 그래서 섬세하게, 야, 몰에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좀 빼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코딩하는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몰 캔버스와 몰을 선택해서 위드를 가져와도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뭐?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썼던. 그래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X좌표가 똑같은 게. 그걸 여기다 마우스로 끌어다가 맞춰놔요. 그러면 이제 X가 두 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뭐를 하면 돼요? X를 요거를 선택해서 보면 Y가 나타나요. Y가 나타나고, width를 선택해서 보면 얘가 height로, 이것도 width를 height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를 좀 빨리 할 수 있냐면 코딩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우스에서 요 파트를 선택을 해서 X를 Y로, 그 다음에 요 파트를 선택을 해서 width를 각각 height로 바꿔주면은 Y좌표가 코딩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완성된 move more이에요. move more 프로시저인데요. move more 프로시저에서는 X좌표와 Y좌표를 랜덤 프랙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캔버스에 여기 중에서 요만큼 좀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요만큼 좀 뺀 거에 임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진행을 하면은 점수 관리를 해야 돼. 점수는 두더지를 잡았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걔를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블락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로컬 변수를 쓰면은
그 블락 안에서만 움직여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variables 한 다음에 글로벌 변수 initialize global to로 해서 얘를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얘 이름을 디폴트 이름이 name인데 걔를 score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riables에서 글로벌 변수 블록을 가져다가 이렇게 옮겨요. 뭐 위치는 위에다 놔도 되는데 보통 코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래다 놓고요. 변수 이름을 name에서 scor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기값은 뭘로 줘야 될까요? 맞아요. 초기값은 요 매스 블록에 우리가 초기화할 때 숫자 초기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0이죠. 지금 두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0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이 프로시저는 이제 점수를 바꿀 때 어떤 점수를 바꾸느냐, 두더지를 잡았을 때 점수 바꾸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라벨 있잖아요. 라벨을 구성하는 거를 이 프로시저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프로시저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의 이름을 업데이트 스코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아까 거는 무브 몰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업데이트 스코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가져다 놓고 업데이트 스코어. 여기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 뷰어에 보면 무브 몰이라는 프로시저가 만들어진 거 알 수 있죠. 요거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선택하면 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거는 라벨 LB 스코어를 변경하고 싶어. 지금 점수가 스코어에 변경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15점이야. 그게 뭐 25점이야. 두더지 열심히 잡았어. 지금은 몇 점인데 사실은 0점이지만 점수를 바꿨다고 해요. 바꿔줬을 때 걔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B 스코어를 우리가 변경을 해줍니다. 라벨을 set LB 스코어 텍스트를 바꾸는 거 요거 굉장히 많이 했던 거를 업데이트 스코어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거 안녕하세요 앱부터 시작해서 우리 알람 라벨 할 때도 했었고요.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 스코어 홈에다 맞추고 얘는 이제 점수를 이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에 join이라는 텍스트 스트링을 문자열을 두 개를 합치는 걸 합니다. 왜 이걸 쓸까요, 우리? 지금 우리 점수는 어디에 있어요? 스코어 변수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스코어 또는 점수라는 스트링을 넣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텍스트에서 이 빈 블럭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 빈 블럭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코어하고 여기 한 칸 공백을 이제 띄게 됩니다. 공백 안 주면 조금 점수가 이상해요. 스코어 땡땡하고 바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공백을 두도록 여러분 제가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 조인 블록의 첫 번째 홈은 채워졌어요. 자, 두 번째 홈을 채워줘야 돼요. 두 번째 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스코어 집어넣으면 돼요. 스코어는 variables에 get, 이거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vmin, vout 할 때 우리 알람 그거 가져올 때 알람 시계값 가져올 때 타임 피커에서 가져올 때 많이 했었죠. get 가져다 놓고 여기다가 에러가 났는데 변수를 지정 안 했기 때문인데 이걸 눌러보면은 꼴랑 하나 있어. 지금 우리 그 변수가 딱 하나밖에 선언 안 했잖아요. 얘. 그러니까 스코어 하나 있어. 그거 선택하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LB 스코어의 라벨이 스코어 땡땡 한 칸 띄고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꽤나 코딩 했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두더지는 안 움직여. 왜? 0.5초마다 두더지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를 안 했어. 0.5초마다 뭔가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타이머, 즉 클락 센서를 사용해야 되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몰 타이머였어요. 몰 타이머에 when 타이머, 이거 굉장히 많이 했던 거야. 시계 할 때. 1초마다. 근데 지금은 몇 초마다? 0.5초마다 이 몰 타이머에 얘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기다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하면 돼? 0.5초마다 뭐 하면 되죠? 두더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얘를 뭐 해줘야 되죠? 호출해주면 돼요. 얘를 호출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프로시저에 있어요. 프로시저에 보면은 우리 두 개를 만들었죠.
우리 프로시저를 두 개 만들었죠. 하나는 무브몰이었고 하나는 업데이트 스코어였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거는 무브몰이에요. 무브몰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5초마다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0.5초마다 실행이 되면서 얘를 호출해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X좌표, Y좌표를 몰의 X좌표, Y좌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두더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두더지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열심히 코딩을 했죠. 어떤 코딩을 했느냐? 두더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moveMore이라는 프로시저를 만들어가지고 몰의 X좌표와 Y좌표를 랜덤 프랙션의 캔버스에 내에서 X좌표와 Y좌표로 해서 움직이게 했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몰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몰의 width와 몰의 height를 빼줘서 우리 몰의 X좌표와 Y좌표를 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로서 우리가 라벨을 변경하는 그 파트도 역시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몰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moveMore이라는 이 프로시저를 우리가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클락 컴포넌트인 몰 타이머가 우리 몇 초마다 0.5초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떤 게 될까요? 몰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에뮬레이터를 또는 스마트폰에다 여러분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뮬레이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스마트폰으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에뮬레이터를 떴는데 몰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자 몰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지 않죠. 왜? 우리 몰을 안 했으니까. 몰을 잡는 코딩은 현재 지금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 해야 될 거는 몰을 잡는 건데요. 지금은 두더지가 이 몰이 0.5초마다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아. 왜? 잡는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몰을 잡는 그 과정을 코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더지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정작 두더지를 잡을 수는 없어. 왜 그래요, 우리가? 두더지를 잡는 그러한 코딩은 안 했죠. 두더지를 잡아야지 뭐 점수를 더 올리든가 말든가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 두더지 잡기 부분을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더지를 잡는 코드를 먼저 슬쩍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어떤 거를 하냐면요. 두더지를 잡는다는 거는 이 몰이라는 게 터치돼 있냐 이런 거야. 몰이 터치됐냐 이거네. 그죠? 요 터치다운, 터치업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대해서는 터치드라는 게 있네. 터치가 됐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두더지가 터치가 됐어. 잡은 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점수를 1점 증가시켜. 야 잘했어. 점수 1점 증가시켜. 그 다음에 노이즈 있잖아요. 우리 삐입하는 노이즈를 플레이 시켜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을 줍니다. 0.2초 동안 찡 하고 바이브레이션을 줘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잡을 때마다 삐찡 삐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업데이트 스코어를 호출해요. 업데이트 스코어 뭐 하는 거였더라? 맞아요. 업데이트 스코어는 라벨을 바꿔주는 거였어. 1점 증가했으니까 아까 빵점이었는데 1점, 2점, 3점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잡은 순간 두더지는 딴 데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무브몰을 합니다. 물론 무브몰을 안 해도 몇 초 있으면 0.5초 있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잡은 순간 빨리 움직이게 해줘야지 이게 좀 더 재밌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브몰을 넣는 게 좀 더 게임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건 두더지 잡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점수를 이제 리셋하고 싶어. 한 1분 동안 내가 몇 마리 잡았어. 그런 다음에 점수를 리셋하고 싶을 때 버튼 하나 있었죠. 우리 만든 거. btn 리셋을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글로벌 스코어를 점수가 이제 막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두더지를 잡았으면 0점으로 하고 업데이트 스코어 합니다. 업데이트 스코어는 뭐 하는 거였더라? 라벨, LB 스코어 값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그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몰점 터치드라는 걸 사용하는 거구나.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몰을 선택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치업도 있네요. 근데 우리는 터치
몰이 터치되었느냐, 요걸 가져다가 여기다 이제 끌어다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몰이 터치되었을 때 뭘 할 거냐라는, 잡았을 때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제가 5단계로 이렇게 해놨네요. 첫째, 점수를 증가시켜줘야 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스코어에다가 1점을 더해서 현재 스코어를 바꿔주면 돼. 두 번째, 삐 하고 소리를 내줘. 노이즈.플레이를 해줍니다. 세 번째, 노이즈.바이브레이트. 이것도 많이 했었죠, 우리.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길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0.2초만 바이브레이션을 줍니다. 왜냐면 몰이 0.5초마다 움직이니까 그거보다는 바이브레이션이 좀 더 짧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스코어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점수를 변경합니다. 1점씩 1점씩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없어도 되지만 잡는 순간 다른 데로 도망가게 해놓는 거예요. 잡은 다음에. 그래서 move more 프로시저를 한 번 더 호출해 줍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터치트 안에다가 먼저 점수를 증가시켜 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variables에 set 블록을 가져다 놓고 여기 변수를 선택해 보면은 이 터치트 안에 있는 변수는 글로벌 변수로는 스코어가 있고 터치트 안에서 x좌표와 y좌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x좌표, y좌표는 이건 로컬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더지 위치 바꿔주는 거는 move 뭘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 그래서 요 글로벌 스코어만 바꿔줘요. 점수를 바꿔주고 1점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블록을 코딩해줘야 돼. 특히 이 블록을 코딩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가져와야 돼. 걔는 어디 있었죠? 맞아요. 매스에 있습니다. 매스에 더하기 블록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왼쪽에다가는 뭐를 집어넣고 스코어를 집어넣고 오른쪽에다가는 1점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variables에 get 가져다 놓고 얘를 다시 또 스코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다시 이제 확인하면은 그렇게 이제 하면은 스코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점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걔는 어디 있어요? 요 매스 블록 안에 숫자가 0이 있는데 그거를 이 홈에다 맞춰놓고 걔를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0 블록을 갖다 놓고 숫자를 1로 바꿔주면은 점수가 1점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할 일이었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는 거였죠? 노이즈를 삐입 하는 소리를 플레이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노이즈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노이즈에 관련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운드 플레이어 컴포넌트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여기에 플레이 컴포넌트를 그냥 가져다 맞추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브레이트 컴포넌트가 그 밑에 있었어요. 얘를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노이즈에 콜 바이브레이트 블록을 끌어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빈데 있잖아요. 여기다는 얼마 집어넣기로 했죠? 맞아요. 200 집어넣기로 했죠. 어떻게 하느냐? 매스에서 0을 가져다가 놓고 맞춰다 놓고 그죠? 0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0을 200으로 숫자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0.2초 동안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를 변경하는 거는 또 굉장히 심플해요. 콜, 여기 프로시저에 보면은 업데이트 스코어를 가져다 놓으면 돼. 야, 이게 프로시저 굉장히 좋죠.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길어지면은 프로시저로 분리해 놓는 기도 하는데 사실 프로시저로 분리하는 거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도 쓰고 무브몰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잖아요, 지금. 또 쓸 거예요. 프로시저에서 무브몰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갖다 놔요. 그죠? 우리 이제 터치되었을 때 이렇게 되고 타이머가 0.5초마다 무브몰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프로시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래서 프로시저 설계할 때 조심스럽게 해놓으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버튼을 리셋하는 거는 이 btn 리셋, 이게 버튼이죠. 이름을 이렇게 줬잖아요. 클릭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클릭되었을 때 when 클릭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0점 만들어야 되죠. 빵점으로 LB 스코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먼저 0으로 만들어. variables에 set 블록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걔를 글로벌 스코어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스 블록에 0점을 그냥 가져다 놓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코어가 0이 됐어. 근데 스코어라는 변수만 0이 되었지 라벨 LB 스코어가 변경됐어, 안 변경됐어요? 그건 안 변경됐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변경하면 돼? 완전 껌이야. 이제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쉽네. 프로시저에서 업데이트 스코어를 가져다 여기다 맞춰 놓으면은 뭐가? 라벨이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프로시저를 잘 설계해 놓으면은 다음에 코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프로시저 설계를 좀 더 주의 깊게, 이걸 재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딩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터치된 거예요. 두더지를 눌렀을 때 점수를 1점 증가시키고 삐 소리 나게 하고 0.2초 동안 바이브레이션 하고 스코어를 라벨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더지를 딴 데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리셋했으면은 클릭 누르면은 스코어를 0점 하고 그 다음에 라벨의 스코어를 변경시켜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이제 에뮬레이터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실제 기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여기 에뮬레이터 연결하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진동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녹화를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만큼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타이머 인터벌 있잖아요. 원래 0.5초마다 두더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두더지 잘 잡고 싶은 욕심에 0.5초가 아니라 1초마다 두더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스코어 0에 시작해서 이제 마우스로 이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고 잘 도망다녀요. 이게 잡으면은 이게 삐 소리는 나지만 진동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면서 점수가 이렇게 잘 잡죠. 이제 한번 되니까 리셋하면 0점이 되고요. 이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에뮬레이터 이제 데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라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재미야. 별로 재미가 없어. 노재미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이제 삐 소리 나는 걸 시연을 한번 해봤어요. 요 왼쪽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고요. 오른쪽 거는 아이폰입니다. 좀 보니까 뭐랄까 레이아웃 같은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하죠. 예, 잡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요. 진동 소리와 함께 삐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리셋하고요. 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시연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폰에서도 이제 똑같이 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연을 해보면은 순발력이 뛰어나죠. 이거 제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리셋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스마트폰에서 시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볼 그럴 필요가 있어요.